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하여간 어려운 환경인데도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무슨 학습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동영상으로 시청해도 되는데 오셨으니까 그냥 궁금한 거를 그때그때 물어보셔도 돼요. 그게 오셔서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나머지는 웬만큼 제가 맞춰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목표는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장사하시는 거고,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해외 직판은 정말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요. 돈도 덜 들고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네이버 뭐 어떤 스토어를 이용하면은 인터넷 쇼핑몰 개설비도 안 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설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개설하고 팔아야 되는데, 개설하고 파는 것까지 팔려면 마케팅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케팅까지 다 하는 거로 치면은 해외가 무조건 더 쌉니다. 왜냐? 일단은 경쟁력이 있을 때만 해외에 나가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쟁력을 갖추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나가면 안 되는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로 나갔을 때 경쟁력 있는 것만 나갈 거고, 나갔다고 하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판 인터넷 쇼핑몰이 훨씬 더 비용도 덜 들고 돈도 쉽게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경험도 이미 많고요. 그래서 티콘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실시간 통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다른 분들이 해외 직판하는 걸 돕는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일본에다가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했던 시기고, 2013년부터 처음으로 다른 회사들이 나가는 걸 우리가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티쿤이라는 해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서 서비스한 게 2013년이라는 뜻이에요. 2013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참여하는 회사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참여한 회사들이 늘어났고, 작년에 보면은 이거는 51억 원 판 거고, 이건 5억 1,500만 N이에요. N. 전부 이제 지금 이거는 일본 중심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N 단위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51억 원을 판 거죠. 45억 원을 판 거고, 23억 원을 판 거고, 21억 원을 판 거고, 이런 이제 눈에 확 보이는 매출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2019년에는 18개,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30개네요. 뭐 한두 개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30개 회사가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나간 가게에 30개가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는 뜻이에요. 1억 원 이상. 근데 3천만 원이잖아요. 3억 원이에요. 3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는 3억 원 이상 올린 게 18개. 5억 원 이상 매출 올린 게 14개가 된 거죠. 근데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판 인터넷 쇼핑몰을 해서 연 매출이 5억 원이면 흑자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해볼 수는 있겠다. 이제는 왜냐하면 5억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해볼만 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금액이 연매출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광고비도 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몇 년 안 됐잖아요. 2013년부터 해서 얼마 안 됐는데 14개 회사가 연매출 5억 원 이상 올렸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또 참여한 회사가 이때까지 40개밖에 안 돼요. 40개 중에서 이 정도가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렸고 3억 원에서 5억 원을 올린 데가 4개니까 그러니까 3억 원, 그러니까 연매출 3억 원 매출을 했다 그러면 적자죠. 3천만 원 갖고 못 하거든요, 운영. 그렇지만 해볼만 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때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안에서 보면 복잡해서 제가 바깥에 빼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 경우가 티콘을 이용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한 회사인데 이게 2017년이란 말이에요. 2017년 이렇게 되고 2018년만 보면 이거 진짜 해도 되나? 이거 진짜 되냐? 이 사업이 왜 매출이 안 올라가니까 정말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가져요. 보통 1년 반 정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2년 지나면 이 매출이 나와요. 이 사이에 이제 경험을 쌓는 거죠.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광고는 이렇게 하니까 좀 효과가 있구나. 이거를 직접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는 좀 할만해요. 이런 얘기 하셔요. 이게 보통 1년 반 정도 지나야 해외 직판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 경험하면 또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만 티쿤이 있으면 이런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통계를 말씀드리면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거의 법칙 같아요. 법칙. 이 회사는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 그랬기 때문에 공개는 못 해요. 하여간 이거는 광고업이에요. 광고업.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공개도 된다 그랬어요. 컵 하는 사이트의 매출이에요. 컵. 작년에 10억 넘었죠. 근데 2년 차 여전히 이렇죠. 안 올라가요. 그래서 국내 쇼핑몰이든 해외 쇼핑몰이든 장사 정말 힘들어요. 왜냐? 손님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 어떻게 모으냐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다 가르쳐 줘요. 뭐 이런 경험 다 알려드려요. 근데 직접 해보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년 차 되면은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런 고민들 다 하셔요. 근데 이제 되는 거는 어쨌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 이제 경험이 쌓여서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이렇게 되면서 이제 흑자로 진입을 하더라고요. 이건 컵이에요, 컵. 대부분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 마케팅이란 게 뭐다. 그 다음에 일본에는 온라인 마케팅 할 때 이러이러한 광고 수단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거 갖고 이제 해볼 거 아니에요. 검색어 등록도 해보고 뭐 하는데 안 되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1, 2년 차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잘하는 리얼 패브릭, 이것도 공개도 되니까 볼까요? 리얼 패브릭이에요. 진짜 잘 올라가죠. 근데 1차 연도는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정말 절망에 빠질 정도로 안 돼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다 이제 여기는 빨리 간 거죠. 2년, 3년. 근데 이 집은 이미 국내 매출보다 일본 매출이 더 많아요. 이런 회사들은. 왜냐? 경쟁사가 없어요. 앞에 보여줬어. 에드컵? 경쟁사 없어요.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일본 회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본에 이 아이템을 파는 회사 무지 많아요. 근데 다 우리보다 비싼 거예요. 한국에서 나가는 것보다. 대신에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건 용기인데요. 용기는 뭐 순조롭게 성장했네요. 계속 성장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난리가 난 거 이제 요번 달. 용기가 다 품절이 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소독제 담는다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공장에서 한꺼번에 다 막 매점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재고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망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망했는데 이제 조금 재개되고 있는데 뭐 이게 지나고 나면은 계속 매출은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올라가요.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는 또 있겠죠. 뭐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일단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장사하기 편한 게 이 해외 직판이에요. 혹시 이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뭐 이 통계 원판을 볼 수 없냐? 원판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열기 귀찮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 볼까요? 에드컵 쳐볼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요약해 놓은 게 이 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달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작년 1, 2월에 올린 매출이 이 칸이고요. 작년 1, 2월 대비 오늘 어제까지 2월 19일 현재 96% 됐다는 거죠. 이 노란색은 기준을 넘어선 거고 파란색은 이제 뭐 1, 2월 다 합친 걸 이미 넘어선 경우에 다 이렇게 매출이 잘 나와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경쟁력은 있는데 경쟁자가 없으니까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제발 해외 직판 하셔라. 기왕 하실 거면 하여간 해외 직판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 운영보다 힘이 덜 든다는 거지 힘들기는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내가 인터넷 쇼핑몰이 되든 뭐든 해야 되는 처지라면은 해외 직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진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왜 안 하는 거지? 나는 진짜 정보를 다 공개했는데 하고 좀 안타까울 때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도대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비용도 덜 들지, 경쟁자도 없지, 또 증거가 이렇게 뚜렷하지, 뭐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보시고 싶은 통계 있으세요? 이 매출 관련해서?
그래서 뭐 이거 여기에 다 공개해뒀어요. 해외 직판 카페 뉴스 보면 뭐 거의 다 저는 뭐 계속 공개를 해드려요. 사람들이 뭐 하여간 보면은 뭐 한 달에 한 서너 번 공개해요.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시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뭐 이거 하면 다 끝나기도 했는데. 예, 하여간 이렇게 일단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해외 직판은 했다 그러면 국내 인터넷 쇼핑몰 운영보다는 무조건 싸다, 무조건 좋다는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해외 직판하려면 방법이 많아요. 해외 직판 방법이 많다기보다 이 세 가지 온라인으로 해외 직판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요. 알려진 건 이 세 가지죠. 역직구 방식은 뭔지 아시죠? 역직구는 한국에 쇼핑몰을 열어놓고 외국 사람이 와서 사기를 기다리는 게 역직구 방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면 직구잖아요. 그 반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서 샀을 때를 역직구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일에 가서 물건 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와도 뭐 11번가 G마켓 이런 데 가지 우리 사이트엔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역직구는 애당초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왜일까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쇼핑몰 만들어 놓고 구글 자동 번역기로 돌리면 쇼핑몰은 생겨요. 근데 그런 쇼핑몰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편하니까 이걸 하는데 진짜 쉽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이건 진짜 안 돼요. 하면은 무조건 손해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드물게 한두 사이트가 성공한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 K-팝, 그러니까 한국 아이돌 상품을 파는 거는 돼요. 왜냐? 딴 데는 안 파니까. 이런 경우 말고는 이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티몰, 라쿠텐, 큐텐 이런 데 들어가서 파는 방식인데 이거는 기성품일 경우, 나만의 상품일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샤워기야. 뭐 이런 거 샤워기가 세계의 규격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께 특별히 강점이 있어. 이런 거는 아마존에 해도 돼요. 저는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나만의 상품이 아니야.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돼요. 거의 너무 불리한 것도 많고 또 아마존이 거의 폭군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뭐 조금만 잘못 보이면 계정 정지시켜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를 하더라도 내 근거지를 무조건 확보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나를 정지시켜도 나는 죽지 않아야 돼요. 그런 조치를 취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나만의 상품이 있을 땐 아마존을 쓰거나 뭐 타오바오 쓰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가장 기본은 현지화 독립모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현지화 독립모를. 그러니까 현지화 독립몰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에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을 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쇼핑몰 열듯이 일본에다가 일본 소비자가 봤을 때 일본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현지화 쇼핑몰을 만들고 팔라는 거죠. 근데 해보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건 뭐가 어렵냐면 언어가 어려운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지만 일본어를 읽을 수는 있었어요. 읽을 수 있어서 일본어 쇼핑몰 여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장사도 잘해서 매출도 많이 올렸는데 문제는 경험이 있는 저조차도 프랑스 건 만들기 너무 힘든 거예요. 프랑스어가 안 되니까. 아예 보이질 않잖아요. 번역기 돌려서 안 되더라고요. 러시아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확실히 장벽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언어 문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티쿤이 주장하는 현지화 독립점이에요. 그런 독립점을 우리가 많이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티쿤이 지원하고 있는 거죠. 독립점이에요, 독립점. 그러니까 아마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만의 쇼핑몰이에요. 많잖아요. 스타일란다. 나만의 쇼핑몰이죠. 거기 어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한국에. 도메인이 뭐죠? datkorea.co.kr? datkorea.com이라는 독립된 쇼핑몰이 있는 거죠. 어떤 아이디가 뭐죠? 도메인? 예? All you want. All you want라는 독립점을 갖고 있는 거죠. 어디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티쿤은 어디에 속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립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먼저 오신 분들 말고 약간 늦게 오신 분들 중에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분 계세요?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분 지금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다른 거 먼저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면, 이런 게 전부 다 독립점이잖아요. 그죠? cgram+.co.kr. 자기 도메인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독립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뭐 거창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다 독립점이죠. 뭐 이런 거 다 독립점이잖아요. lawinparis.com 이거 독립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외에도 아마존에 들어가지 말고 d홀릭.co.jp 독립점이죠. 아마존에 안 들어갔잖아요. 야후 쇼핑에도 안 들어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특히 의류 이런 거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란다가 7천억에 팔은 거잖아요. 자기만의 쇼핑몰을 갖고서. 이게 독립점이에요. 한국에서 일본에 팔고 있는 담보르넷이라는 독립점이에요. 운영은 한국에서예요. 이 디홀릭도 일본에 연간 1,000억 원어치를 팔아요. 한국 의류를. 한국의 쇼핑몰 연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현지화 독립점이라고 티쿤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티쿤은 이렇게 독립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드려요. 자, 보세요. 독립점이죠. 이거 티쿤 이용해서 만들어서 일본에 팔고 있는 회사예요.
독립점이에요, 독립점. 티쿤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티쿤을 이용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알루미늄 가방을 파는 거예요. 근데 티쿤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돼요. 티쿤을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는 회사예요. 혼자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1,000억 파는 거예요. 티쿤보다 훨씬 큰 회사예요. 이 회사도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이런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디홀리라고 일본에 1,000억 파는 회사, 디홀리 한국 회사가 있고 디홀리 일본의 법인을 만들어요. 일본 법인이 디홀릭을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수출하고 일본 법인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완벽하게 해외 직판이, 현지와 해외 직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럼 티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면 혼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티쿤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발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배송비가 싸고 일본의 법인이 없어도 되고. 사실은 특별한 이분들은 티쿤이 있기 전에 출범해서 그렇지 티쿤 이용하는 게 무조건 싸고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티쿤하고 하면 약점도 있죠. 뭐냐면 내 맘대로 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쇼핑몰을 티쿤이라는 정해진 틀 말고 다른 틀로 만들고 싶어. 이런 경우는 혼자 하시면 돼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냥 안에 있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싸니까. 모든 게 싸지니까. 이렇게 티쿤은 이렇게 이거는 우리 거 아니고요. 우리를 이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것만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독립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만 한글로 바꾸면 이거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그냥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것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운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티쿤은 뭐 해주는 거야?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해주는 거니?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티쿤은 쇼핑몰을 제공해드려요. 쇼핑몰. 근데 티쿤이 쇼핑몰을 제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다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은 회사는 쇼핑몰을 만들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외주를 줘요. 외주를 어떤 회사에다가 쇼핑몰 만들어 달라고 외주를 줬어. 근데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일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파. 쇼핑몰을 외주 줘서 만들었더니 그 외주 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쇼핑몰 만들면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밤에 정지가 됐어. 2시에. 근데 내가 깼더니 정지가 됐는데 전화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이런 일이 무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이번에는 개발자를 채용했어. 해결은 안 돼요. 개발자 갑자기 그만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머리 아픈 거죠. 난 개발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티쿤처럼 이제 개발된 쇼핑몰을 주는 회사가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두 번째는 이제 국내는 배송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뭐 옐로우 CJ 택배 불러서 가져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뭐 일본의 배송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배송회사가 마음대로 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일본 내라면 괜찮은데 국제 배송을 해야 되죠. 국제 배송. 그럼 골치 아픈 거죠. 이때부터. 근데 티쿤하고 하면 국제 배송은 그냥 티쿤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이 여기 있고 물류센터는 신정동에 있어요. 그 신정동에만 도착시키면 나머지는 일본까지 우리가 손님한테까지 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편하죠? 근데 그 비용도 되게 싸요. 나중에 이제 지금 여기 자료 다 있으니까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적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굳이 적을 일은 없어요. 운송비 보면 동경까지 이건 B2C네요. 이건 화장품 팔 때 쓰는 표예요. 화장품 팔 때 쓰는 표고, (1kg에) 680엔, 0.5kg에 570엔이에요. 680엔이면 항공 운송료와 일례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이에요. 680엔. 그리고 오늘 3시까지만 신정동에 갔다만 두면 내일 다 받아요. 일본 손님이. 그러고도 680엔이니까 정말 싼 거죠. 편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사무실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싸고 편리한 거예요. 이거를 직접 하면은 이 가격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하면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근데 이 680엔도 손님한테 500엔을 이미 받아버리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물건 팔 때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따로 받잖아요. 똑같이 일본에서는 기본 500엔을 받아요. 손님한테. 또 손님은 당연히 내요. 500엔. 그럼 물건값 3,500엔에 송료 500엔을 준 건데 500엔에다가 180엔만 붙이면 일본 손님한테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티쿤이 우리가 막 5톤 트럭으로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류비를 싸게 교섭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배송도 다 책임져 주고 통관도 처리해 주고 이런 거 이제 귀찮은 일이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자동화했기 때문에 우리도 힘 안 들어요. 우리도 힘 안 들고 서로 힘 안 드니까 서로 세이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손님이 쇼핑몰에 들어왔는데 내가 평소에 쓰는 결제 수단이 없으면 어떡할 것 같으세요? 60%가 가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평소에 쓰던 결제 수단, 예를 들어서 나는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해. 그럼 없으면 안 하지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일본 결제 수단을 붙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 붙이느라고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결제 수단을 제공하냐?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실시간 매출이에요. (1억 5천만 원) 파는 거죠. 이날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 2억 원, 1억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지금 현재 2시 36분 현재 4,500만 원어치 판 거죠. 티쿤을 통해서 판 금액이. 이게 1분에 한 번씩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조금 있다 보면 이게 금액이 확 바뀌어 있어요. 뭐 어떤 때는 지금 눌러도 바뀔 수도 있어요. 4,456만 원. 460만 원 됐죠. 그 사이에 거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결제 수단을 보면 뱅크,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 매는 짜장면 배달해주고 카드 결제 받아가는 것처럼 하는 건데 한국은 택배는 이걸 안 써요. 근데 일본은 써요. 그 다음에 이건 가상계좌. 가상계좌. 이거는 신용카드. 이건 후불 결제, 편의점 결제. 이런 이제 일본에서만 쓰는 결제 수단이 컨비니 결제나 프렉스 결제 같은 거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안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붙이고 있어요. 뭐 라인 결제. 일본 라인 많이 쓰잖아요. 라인 결제, 휴대폰 결제도 있더라고요. 그걸 또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티콘을 이용하는 판매자들한테는 다 이 결제 수단을 같이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혼자 이거 어떻게 붙일 거냐고. 해주지도 않아요. 또 지금 수수료도 비싸요. 뭐 우리는 3.2%면은 개인이 하면 3.5%, 뭐 3.6%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섭력이 있으니까 낮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본의 결제 수단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 티쿤을 이용하는 회사들은 반품을 오사카로 하면 돼요. 오사카에서 반품 받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창고가 필요하면 우리 창고를 실비를 받고 제공해 드립니다. 갖다 놓고 팔아도 돼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영업 지원. 오프라인 영업 지원은 우리가 티쿤이 이건 이제 티쿤 이용사잖아요. 티쿤 이용사인데 회사 소개를 보면 여긴 안 해놨는데 저기 이렇게 이게 동경인가? 이게 오사카인가요? 아, 여기 오사카에도 우리 영업소가 있고 동경에도 우리 영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반품은 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큰 거래도 많이 해요. 큰 거래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매출이 많았던 이날 한번 보면 2억 원 매출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 무슨 매출이 있었냐? 공기 간판만 1억 2천만 원어치를 누가 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1억 2천만 원 거래하면서 결제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좀 보자. 너네가 진짜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는지, 사고 나면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야, 좀 할인은 해줘야 되는 거, 별의별 요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오라 그래요. 영업사원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동경하고 오사카에서 나가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져줄게. 걱정하지 말고 해. 사람 얼굴 만나면 일단 안심은 하잖아요. 그리고 야, 너네 1억 2천 갖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 달에 파는 것만 23억이야. 너 걱정하지 마. 이런 안심시키는 거죠. 이렇게 오프라인 영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하고 하면은 틀림없이 업자가 좀 만나자고 그래요. 그럴 때 직접 못 가시잖아요. 우리가 만나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뭐 그때 그러고 나서 꼭 보겠다 그러면 그럼 한국에 있는 사장님 불러드릴까? 진짜 만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뭐 전시회 지원 이런 거를 해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뭐 광고, 홍보, 마케팅.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창기 안 팔린다니까요. 안 팔려요. 그럼 이거 같이 연구하는 거죠. 뭐 지금 대체로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광고하면 좋겠는데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었던 경험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뭐 가격 책정, 도소매 일괄 처리 할 거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혼자서 다 배우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뭐 여기에 다 공개를 해뒀지만 아무리 공개해도 답답하기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뭐 공개 다 해놨어요. 동영상 보면 다 나와요. 그래도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같이 상의를 하는 거죠. 상의. 성공 경험 전수해드리고.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시냐? 쇼핑몰은 제공했는데 이 쇼핑몰은 말하자면 이제 아파트를 한 채 드린 거예요. 인테리어가 안 돼 있어요. 그 상품을 등록하고 홈페이지 디자인하는 건 직접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남한테 해달라 그러면은 진짜 내 마음, 내가 딱 맞는 쇼핑몰을 만들 수도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상품 등록도 상품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상품을 진열하는 개념이거든요. 설명을 잘해야 되고, 진짜 이 상품을 사고 싶게 꾸미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이거 하기 싫어서 못 해먹는 이런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홈페이지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는 거죠. 홈페이지 직접 만드셨어요? 누가 디자이너세요?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회사가 크네요. 큰 건 아니고 온라인이 있다 보니까. 홈페이지 만들 때 몇 개월 걸렸던 기억나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 4일 만에 어떻게 만들어요? 아이맵이라는 것도 있고. 아, 그래요? 카페이지 따로 해도 등록만 해도 며칠 걸리지 않아요? 얼마 걸렸어요? 며칠 안 걸려요? 하여간 티쿤 거는 하여간 되게 아무리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이거 제대로 만들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를 설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가 뭐 규약도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죠. 또 만들었어. 이걸 만들고 딱 마음에 들 리가 없어요. 또 고쳐.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하여간 저는 제발 창업하지 마라. 창업은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 장사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기왕 해야 되면 해외 직판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등록과 쇼핑몰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이 대표님처럼 뭐 일주일 만에 만들었다. 정말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께서 야, 나 해볼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할까 말까 하는데 한 달 가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 이제 좀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잖아요. 시장 조사하는데 또 한 달 가요. 안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맡겨서 만들지? 또 한 달 가요. 이렇게 해서 6개월 가야지 겨우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그 지루한 시간이 있다는 거고, 광고 직접 하셔야 돼요. 고객 응대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티쿤을 이용하는 이 회사들은 티쿤을 이용하는 회사들은 050-6868이라는 일본 전화번호를 써요. 이 전화는 일본 인터넷폰을 구매한 거예요. 한국에서 전화 받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인이 있으면 되니까 한국에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전화하면 한국에서 받기 때문에
받지만 일본인이 전화 받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한다는 거 전혀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응대도 여기서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티쿤이 하는 일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 이 일은 뭐냐?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돼요. 혹은 여러분이 하시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이런 일은 우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해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쇼핑몰 우리 보고 만들어 달라면 우리는 쇼핑몰 만들 수는 있지만 보기 좋게 만드는 능력은 없는 회사예요. 우린 개발 회사지 이거 하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광고 마케팅 우리도 조금 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광고 마케팅 전문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협력마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쇼핑몰 만들어주는 유비크 코리아, 쇼핑몰 제작 협력사 이런 데하고 교섭해서 일본어 쇼핑몰 만들어줘라 이러면 돼요. 여기는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티콘을 아니까. 여기를 통해서 만드시는 게 초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마케팅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에 골드오션 커뮤니케이션즈가 해외 마케팅 잘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는 여기 돈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런 건 하지 않아요. 티콘은 해외 직판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회사예요. 규모만 작을 뿐이지 그렇게 막 구질구질하게 하진 않아요. 또 흑자도 이미 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끼리 이 회사들하고 만나서 하셔도 되고 이 회사 없으면 다른 데하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쇼핑몰 만들고 초기 마케팅하는 방식은 이런 회사들 통해서 초기 세팅을 하시면 돼요. 티쿤은 그런 건 안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국가 원어민자 채용은 필수예요. 해당 국가 원어민자 채용은 필수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하셔요. 해당 국가 원어민자 채용 안 하고도 되냐?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해당 국가 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해를 하실 때 인터넷 쇼핑몰은 한 명이서 할 수 없어요. 절대 못 해요. 그리고 한 명이 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은 동네 구멍가게예요. 그거는 평생 한 명이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간신히 먹고 사는 회사지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런 비즈니스 하면 안 돼요. 최소한 3명 정도가 기본 팀이 돼야 돼요. 쇼핑몰 운영해야지, 고객 응대해야지, 포장 발송해야지. 그 3명 중에 1명을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을 뽑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인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저는 명함을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명함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할 때 5명이더라고요. 전 더 많았어요. 그때는 일본의 법인도 우리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일본 법인의 법인 대표, 그다음에 개발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포장 발송 담당하는 사람, 고객 응대하는 사람, 데이터 체크해서 발주하는 사람 6명, 7명이 붙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바쁜데 장사는 됐다 그러면 바빠요. 장사가 됐다 그러면 바쁜데 와, 명함을 파는데 정말 문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싸게 판 거예요, 일본에.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명함 500매를 도매가가 4,200원이에요. 4,200원. 근데 그걸 9,800원에 판 거거든요. 무지 많이 남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도매업자가 4,200원에 다 팔아봤자 4,200원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4,200원에 떼서 9,800원에 팔았으니까 뭐 송료는 또 따로 다 받고 정말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때 명함 100매에 2,300원이니까 우리한테 막 전화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안 끊어요. 왜 안 끊냐?
어떻게든지 980엔짜리를 주문해야 되잖아요. 저기 가면 2,300엔인데. 근데 막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럼 전화 끊으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붙잡고 손님은 이거 못 하셔요. 그 디자인 회사에 맡기셔요. 소용없어. 뭐 돈이 10,000원이 넘어가는데 순순히 물러가겠어요. 그다음에 뭐 클레임이 걸렸어. 이게 5분 안에 끝나냐고요. 안 끝난다고요. 그럼 막 이런 인원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2년 딱 지났는데 뒤에 쳐다보니까 50명 있는 거예요. 직원이. 이런 게 비즈니스라고. 그렇게 돼야지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근데 명함이라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런 아이템은 정말 좋아요. 에드컵. 매출 올라간 아직도 6명이야. 이런 아이템 진짜 좋아요. 매출 올라가도 뭐 컵 하나, 에드컵 한번 볼까요? 에드컵 도대체 몇 건이나 주문하나? 이게 에드컵이었죠. 뭐 주문 건수가 4건, 8건. 야, 이거 완전 놀고 먹자 아니, 그죠? 이런 아이템 진짜 좋아요. 근데 명함은 뭐 980엔짜리 100건 들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런 아이템이 정말 좋은 아이템. 아니 뭐 한 달 내내 해봤자 59건이야. 그래도 10억이에요. 연간. 이런 아이템 진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직판하면은 일단 뭐 경쟁력이 있으니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요. 일본말 잘하는 한국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죠? 돼요. 되는데 일본말 잘하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잘하는 일본 사람이 그 급여가 낮아요. 아니 여기서는 일본인 채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본말 잘하는 한국 사람을 채용하지. 일본인 채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급여도 더 낮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한국인인 일본인들이면 뭐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고 일본어로 받는 게 좋죠. 일단은 기왕이면 일본어로 받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 면이.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교섭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외국인 채용을 많이 통제를 해요. 통제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교섭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 안 되면 그냥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 한국어 잘하는 일본인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그런 뜻이에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여기 티쿤을 이용해서 칠레에 스티커 파는 회사예요. 티쿤을 이용해서 칠레에 스티커를 팔아요. 티쿤이 서포트를 하죠. 이거는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운영할 수 있게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태국에 자기 스마트 팔레트를 팔고 있어요. 태국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홍콩 사이트 열어드리면 되고. 그래서 지금 올해 호주에 스티커 파는 서비스가 열리고요. 말레이시아에 스티커 파는 인터넷 쇼핑몰과 건강식품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 열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싶다고만 하시면 우리는 열어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도 부담이 뭐가 있냐면 뭐 우린 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해버리면 상당히 미안하죠. 태국의 우리 파트너들한테.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뭐 미안해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드리는 거는 우리는 그냥 예를 러시아 나가고 싶으시다. 열어드릴 거예요. 그 이제 운영을 잘 하시는 거는 각자의 몫이고 서포트는 해드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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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따로 하고 하는 건가요? 티쿤이랑 업체랑 직접 하셔요. 네, 직접 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그거 직접 하시라고 권해요. 근데 이용사예요. 티쿤 이용사가 티쿤에 납품하고 티쿤이 파는 게 현재 구조예요. 근데 이용사가 직접 일본 아도프린트하고 계약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라 그래도 안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용해서 하면은 그 신고를 자기가 안 해도 돼요. 근데 신고비가 12,500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일 동안 매달 나가면 그것도 한 3만 원, 30만 원 되잖아요. 그거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 해준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뭐 물건이 이상하거나 그럼 골치만 우리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거래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굳이 너무 지금 초창기다 그럼 우리가 대신 해주기도 해요. 그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직접 하시던 우리를 통해서 하시던 수출 실적 인정받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똑같아요. 실적은 내륙 수출 제도로 보장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것 안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왜냐하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외 직판하면 지원 무지 많이 해주는데 간접 수출로 발생하는 매출을 잘 인정을 안 해주려 그래요. 그래서 직접 하세요. 그 뭐 20만 원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저희들이 선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시겠다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지 우리가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고 판정하진 않아요. 다만 조언은 해드려요. 아 이거는 좀 뭐 예. 상당히 어려운 아이템인데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포장 완벽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음식물입니다. 왜냐하면 기호가 달라요. 그래서 뭐 불가리아의 아주 뛰어난 유제품도 한국에서 잘 안 먹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도 문제 없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예. 네. 원단 정말 좋은 아이템이세요. 하셔요. 자, 이게 이런 거 좀 참 좋은 질문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명함이잖아요. 주로 명함을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명함 구매자는 기획사예요. 명함 구매를 개인이 주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획사예요. B란 말이에요. 고객이. 지금 원단 같은 아이템은 오히려 B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 재판매자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저는 진짜 제발 좀 하셔라. 이런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원단 많잖아요. 원단 많고 싸고 품질도 좋고. 근데 그거 아무도 안 팔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꼭 좀 하셔요. 인터넷으로 조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팁이에요, 팁. 자, 시장 조사는 인터넷으로 하면은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본의 원단 보면 알죠. 이거 얼마짜리다. 그 다음에 이 킬로그램 이미 계산하는 법 알잖아요. 그럼 킬로그램 계산하면 이거 남네 그러면 파시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시면 돼요. 간다고 해도 볼 수는 없어요. 일본 원단 어디서 보겠어요? 인터넷이 가장 좋아요.
이런 아이템은 어떨까요? 저기 이것도 일종의 원단인데 이거는 소비자용 원단이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이거 소비자용 원단이에요. 뭐냐면은 나만의 디자인으로 원단을 만들어주는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자, 이게 매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건 공개해도 되니까 정말 잘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원단을 모르니까 그냥 제 판단이에요. 원단은 무조건 되는 아이템이에요. 선진국에. 진짜 하셔라. 그리고 한국에 원단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원단을 다 갖다 올려버려요. 그럼 안 살 리는 없다는 거죠. 미국에 하셔도 될 거예요. 진짜 하셔요, 정말. 나머지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자, 이건 첫 번째 팁은 이거 시장 조사는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제 가격 조사나 시장 조사는 여러분도 전부 인터넷으로 하시잖아요. 똑같이 해외의 시장 조사도 인터넷으로 하는데 언어가 지금 문제예요. 언어. 이럴 때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딱 일주일만 아르바이트를 써요. 그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 잘하는 인터넷도 좀 요즘 젊은 친구들 다 인터넷 잘해요. 그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아르바이트를 딱 써서 가격 조사를 해. 그러면은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엑셀로 다 기록하는 거죠. 그 옆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경쟁력이 있구나 없구나.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사소한 팁인데 그냥 일주일만 해당 국가 언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아르바이터를 써서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바쁘셔서 못 한다고요. 바쁘시기도 하고 또 언어 복잡해요. 어쨌든 언어는 우리나라 언어 아니면 힘들단 말이에요. 막 자기가 영어 아무리 잘해도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미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죠? 야듬 머리 아파. 이거 그런 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만 한 일주일 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미국의 원단 가격을 조사해줘. 걔가 잘 못하면 또 갈아서 또 일주일 더 하면 되니까. 댄스복이 유니폼이에요. 댄스복, 무도복. 댄스복 하시는 분이 부산에서 오셨어요. 근데 벌써 일본어 보려면 머리가 일단 아파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직접 하지 마시고 일본어 할 줄 아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시장 조사까지는 하세요. 그랬는데 이 아르바이트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채용해서 그냥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팁은 지금 경쟁력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광고하면 팔리게 돼 있어요. 근데 흑자가 날 때까지 아무리 잘해도 2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3명이 2년 반 동안 먹고 살려면 3명은 무조건 한 달에 경상비 포함해서 1인당 400만 원 치면 되거든요. 한국에서. 그럼 3명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1년이면 1억 4,400이고 2년이면 2억 8,800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좀 더 벌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2, 3억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운이 좋아서 돈 없이 해봤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티쿠는 이제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녹색, 파란색, 7개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었어요. 직접. 근데 할 때마다 전단 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쇼핑, 명함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현수막을 만들면 무조건 지더라고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다 전담팀을 만들어서 올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 팀이 못하면 그냥 문 닫아버리는 각오를 갖고 맡겨야지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전담팀을 두고 그 돈을, 그러니까 자금이 적어도 2, 3억은 들어간다. 이거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 3억 만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여윳돈 2, 3억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도 못해요. 우리는 뭐 작년에 한 11억 정도 흑자 났는데도 몇 억 넣으려고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셔요. 저기 이런 이제 자금 쪽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우리 협력사예요. 그래서 3월 5일 날 설명회 해요. 여기도 참여하시고 이 친구하고 상담하셔요. 상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금을 만들기 위한 1년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도 출발해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해외 쇼핑몰 지원 자금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자금 일일이 받으러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지났을 땐 어떤 자금을 좀 쓰고.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상환하지 않는 자금도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령이 필요한 거죠. 새 사업을 할 때는 법인을 따로 내버려요. 기존 법인은 그냥 놔두고 새 사업체 자금, 새 사업을 하는 법인을 따로 내요. 그럼 이건 창업으로 쳐주거든요. 이쪽에서는 또 돈 받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로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정부는 어쨌든 국내에다가 자금 대주는 것보다는 수출 쪽에 자금 대주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왜냐? 국내는 좋아. 빵집 100개 만들었어. 그럼 100개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편의점 10개 생기면 누군가 망했겠지. 다 나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출은 성공하면은 그 주변 회사까지 다 잘 살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수출 기업은 지원을 무지 많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김창섭 소장이 그런 이제 수출 지원 자금 건을 계속 상담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람한테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뭐 혹시 티쿤이 돈 받을까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이분들 이 강좌 들으시고 요번 강좌는 1년 계획일 거예요. 1년 계획. 창업하면서 자금을 만드는 1년 계획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저는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제 이 전문가라서 그냥 강의 좀 해라. 그리고 또 자문해 드려라. 뭐 돈 받고 자문해 드려요. 왜냐면 뭐 어쨌든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간 우리는 이 사람한테 돈 받는 건 아니니까 야, 티쿤이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자문을 받으셔요. 그렇게 하면은 뭐 수출 지원 자금, 전시회 참가 자금, 그 다음에 쇼핑몰 제작 자금 이런 거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마케팅비 지원. 그래서 티쿤 이 회사들 중에 많이 받았죠. 티쿤 이용사 7곳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았다. 티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확실하니까. 티쿤 추천받으면 아주 쉽게 이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1억 2천만 원 누가 줘요? 자기 가족도 못 줘요. 없는데. 근데 정부에서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활용할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쨌든 스타트는 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그래도 한 5천만 원 있어야죠. 뭐 사무실 구해야지.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티쿤이 이런 정보를 몰랐을 때에 비하면 정보가 이제 많이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또 질문할 거 있나요? 아이템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예. 저는 유니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 미국 일본의 마케팅 이런 데 사이트에서 가격 비고 그렇죠. 근데 라쿠텐 세 군데, 라쿠텐, 아마존 재팬, 야후 쇼핑몰인데 그냥 라쿠텐, 아마존에서만 조사해도 될 거예요. 세 군데는 하셔요. 라쿠텐, 아마존 재팬, 야후 재팬 쇼핑몰. 유니폼은 정말 저는 권하는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니폼은 다 품종 소량 생산품이잖아요. 막 만장 이런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한국은 고등학교 야구팀이 50개 정도 되거든요.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팀만 2,500개예요. 근데 야구팀이 10,000벌씩 주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량씩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모품이에요, 이게. 야구복이든 뭐 축구복이든 배드민턴 하신다 그랬나? 아니, 다트복 하신다 그랬죠. 축구는 몇 개 단위로 주문 많이 해요? 30개, 50개 소량품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한국이 강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입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좀 자신은 없는데 일본 야구단복에는 뒤에 자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새겨주면 비싸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공짜로 해주거든요. 이런 식의 제품들이 다 품종 소량 생산일 것, 소비재일 것, 반복 구매재일 것, 이런 아이템에 딱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사는 사람도 무지 많고. 그래서 진짜 하셔라. 근데 유니폼 종류가 무지 많은 거예요. 야구 단복도 유니폼이죠. 저도 옛날에 들었었어요. 근데 부산에서 오신 분이 댄스복 하겠다는 거예요. 댄스복 유니폼이더라고요.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작업복도 유니폼이죠. 회사복도 유니폼이죠. 식당 옷도 유니폼이죠. 앞치마도 유니폼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진짜 권해보고 싶어요. 그쪽 하셔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죠, 뭐. 근데 그 졸업 가운 있잖아요. 세 종류로 구성되잖아요. 모자, 그 다음에 조끼, 망토 세 가지예요. 아, 진짜 비싸게 팔더라고, 일본에. 근데 누가 사냐? 대학교에서 사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반복 구매제니까. 그 다음에 유치원 졸업용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데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할 때 범위가 넓은 거는 불리한 것 같아요. 초창기에 아주 좁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건 공개해도 되는 거니까 스티커만 공기 간판만 파는 거예요. 공기 간판. 아니 광고물 중에 공기 간판만 있겠냐고요. 현수막도 간판이고 A 보드도 간판이고 별의별 게 있잖아요. 이렇게 팔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냥 공기 간판만 팔아도 공기 간판 광고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전문몰을 지향하는 게 사실은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특히 초창기일수록. 컷만 파는 거예요. 컷만.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공개해도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건 좀 결내기도 하고 남의 회사 거 공개하긴 그렇잖아요. 이건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비닐봉투 인쇄만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런 게 처음에는
더뎌요, 확실히. 그렇지만 비용 대비 효율은 이게 훨씬 높아요. 그리고 두 개 절대 못해요. 시장이 너무 넓어서 한 시장을 10% 장악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컷만 갖고 10% 장악하는 게 훨씬 빠르고 실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도 예를 들어 호텔 먹힌다니까요. 호텔만 해도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일단 기반 잡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약 호텔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냥 유럽으로 가셔요. 영국에. 티쿤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면 관리만 힘들고 힘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 분양해 줘 버렸어요. 처음에는 여기 있는 것 중에 9개가 우리 거였어요.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중 9개가 우리 거였는데 못해. 그래서 분양해 드렸어요. 이거 가져가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폼 하셔요. 저는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조사만 그냥 그 인터넷에서 하시면 되고, 인터넷에서 가격 조사하시는 동 일본어 하셔요? 그럼 하셔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아르바이트 써서 일주일만 조사하면은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뭐 호텔 유니폼 이거 쳐서 뭐 뽑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템에 따라서 소비자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재판매자용이 있는 것뿐이지 그거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화장품 하실 분 있으세요? 화장품 생각하시는 분? 티쿤은 이제 화장품을 파는 것도 티쿤 방식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완전히 이건 누르면 좀 곤란한데 여기에 화장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손톱, 네일 아트, 미용용품이 있어요. 이건 전부 개인이에요, 개인. 근데 어떤 거는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어떤 거는 재판매자가 사고 어떤 거는 소비자가 사고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사면 인허가 안 받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비하려고 사는 경우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직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프랑스에서 화장품을 사와서 또 판매한다. 이건 재판매라 그러는데 재판매일 경우에는 허가를 수입해서 판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직접 할 때는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개인 통관으로 이번에 판매가 되겠는데 그때 이제 관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템 뭐 하시게요? 유니폼? 유니폼은 개인 통관하지 않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본에 수출하는 거예요. 형식에서는. 수출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이게 일본에서 산 거라고 생각하지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수출 통관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무지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티쿤 방식이 정말 편리한 거예요. 개인이 사는 거면 뭐 통관 고유 번호도 있어야 되고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사소한 거 질문하셔도 돼요. 하여간 제 이렇게 뭐 경험을 다 나눠드렸는데 뭐 해외 직판은 하면은 무조건 돈 버는 거는 아이템만 있으면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4,600에서 우리가 출발했죠. 460에서 5,400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요. 예. 통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여간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지표,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회원을 몇 명 유입시켰냐예요. 그러니까 판매는 두 번째예요. 뭐냐면 전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물건은 알려만 지면 살 거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유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볼 것 없어요. 회원이 유치되면 사게 돼 있어요. 그냥 놀러 오겠어요, 그 사람이. 뭔가 지금 뭐 예를 들어 그 샤워기였어요. 샤워기 친 사람이 재미삼아 치진 않았어요. 이미 치려고 해서 살 의사가 있어서 친단 말이에요. 그럼 회원 유입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는 광고비는 고정비로 분류해 버려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왜냐? 광고비는 뭐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정해 놓은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많이 팔려서 역전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는 고정비다. 근데 광고비는 많이 투입하면 많이 투입할수록 좋은 거예요. 무조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많이 투입하면 많이 투입할수록 좋아. 또 빨리 투입하면 빨리 투입할수록 좋아요. 왜냐? 재구매하니까. 근데 광고비를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3,600만 원 쓰는 거 하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쓰는 거 하고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 재구매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 사이에도 먹고 사느라고 기본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무서워서 못하는 게 이거예요. 알아. 그래. 이거 광고하면 팔릴 줄 알아. 근데 광고비는 현찰이고 들어오는 거는 어음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거 하고 싸우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티쿤도 지금 돈의 여유가 있어요. 돈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우리도 직영 몇 개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 팔아버렸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도 운영하고 직영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공기 간판, 이 파란 게 우리가 남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만 남았죠. 각 사업 부장이 있어요. 4사업 부장, 5사업 부장, 이건 중국에서 팔아요. 광고비 쓸 계획을 내세요. 못 내요. 왜냐하면 광고비를 썼어, 부서에서. 근데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떡해.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통사정을 하는 거야. 진짜 광고비를 쓰라고.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보통은 어떻게 했냐. 티쿤은 그 전에 이 제일 많이 팔리던 애드 스티커, 네임, 명함, 공기간판, 이게 현수막, 이 중요한 거를 직접 운영할 때 광고비는 한 달에 2억 5천 썼어요. 2007년에 처음 할 때는 매달 300만 원 썼고요. 그래서 300만 원 쓰니까 막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팔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광고비가 넣으면 나오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1,000만 원 썼어요, 월. 그래서 만든 매출이 이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전까지는 전부 우리가 직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을 우리가 만든 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게 만드는 데는 광고비밖에 없어요. 광고비. 광고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수도 샤워기다. 이 광고비 얼마나 들어갈까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받았는데 저도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 공기간판하고 공기간판을 한 달에 800만 원 광고비 집행한 거죠. 그죠? 800만 원. 근데 공기간판은 광고비를 더 집행을 못 한대요. 인터넷으로 집행할 때. 한계가 있나 봐요. 근데 명함 뭐 이런 거는 광고비 집행해야죠. 근데 한 공기간판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800만 원 쓰는데 800만 원까지 끌어올리는데도 무서워서 못 썼어요. 안 팔리면 어떡할까. 근데 한 800만 원 쓰고 아마 용기도 한 800만 원 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만 뭐 있는 만큼 쓰시는 거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템은 좀 이따가
4시부터 이분이 오셔서 설명이 할 거예요. 이분은 한 달에 300만 원 광고비 쓴대요. 아이템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컵. 이런 경우는 진짜 뭐 너무 편한 거죠. 그런 정도. 그래서 수도 샤워기다. 그러면 일본을 한다. 여유가 있으면 한 달에 한 500만에서 1000만 원 사이 이 정도 집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니폼 이런 경우도 만약에 진짜 하겠다 그러면 유니폼도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집행해야 될 아이템 같은데. 근데 하여간 돈만 있으면 빨리 그 투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또 다른 아이템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은 나라? 예. 중국 쪽으로 있나요? 중국 쪽으로는 3개월 안에 한국에서 중국에 이 회사가 나가요. 이 회사. 나가시면 돼요. 이분이 태국 나가는 거를 중단하고 중국 나가요. 중국. 뭘 가지고 가시고 싶으셔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 중인데 만약에 화장품을 아니면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고서 갈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성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품을 통해서 저거 한다고 했을 때 직판으로 그냥 현지에서 하면 그 소비자들한테 바로 할 수 있게끔 한국에서 중국 소비자한테 직판하는 방식을 택해야 돼요. 화장품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우리도 중국 쪽은 뭐 이론만 알고 있어서 딱히 뭐 안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그걸 할걸요? 이 회사가 중국어 할 줄 아는 분 계세요? 어느 게 화장품이라고 쓰진 거예요? 이건 구두 같고 없나요? 여기는 화장품이? 그래요? 빠졌나 보다, 그죠? 이 회사가 화장품도 취급했었거든요, 옛날에. 이 회사는 더재미닷컴이라는 회사는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1000억 가까이 파는 회사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화장품은 뒤에 유황순 본부장이 이제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상담해 보셔요. 근데, 살아있는 미꾸라지도 수입해서 파는 세상이거든요. 길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템에 확신을 가지고 팔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게 될까요? 이게 방법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대체 스티커를 어떻게 칠레에 판다는 거야? 고객응대는 어디서 하냐고. 지금 시간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금 칠레는 새벽 3시 28분인데 고객응대 어디서 하겠어요? 칠레에서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아예. 칠레에서 고객응대하고 운영은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고객응대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여기서 다 그러니까 접수하고 발주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할 필요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고객응대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고객응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칠레에 그냥 그런 파트너 한 명 혹은 뭐 칠레에 우리 부빈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직원 한 명 두고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길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미 다 뚫려 있어요, 세계는. 그래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여간 지금 이제 통계를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해외 직판은 그냥 하면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요. 국내에서 쇼핑몰 운영하는 거하고 해외 쇼핑몰 운영하는 거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고 일단 질문이 없으니까 공식적인 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개별적인 상담을 하실 분은 여기 저하고 좀 더 얘기하면서 저기 뒤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가시고, 근데 지금 공식적인 게 여기서 마칠게요. 그래서 뭐 커피도 마시고 하시고 4시부터
늑컵 사장님이 오셔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것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